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군 복무 현황은 현역이 약 60만 명, 그리고 대체 복무가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대체 복무는 다시 공익이라고 불리웠던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산업자원 인력 등으로 다시 구분이 되고요. 산업지원 인력 중에 전문연구요원, 그러니까 석사학위 이상인 자가 대체 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이 한 7,800명으로 8.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연구요원 중에 박사학위를 하면서 대체 복무를 하는 인원이 총 대체 복무 인원 대비 약 3.7% 정도 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병역 의무자 중에 일부를 자연계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이고요. 지원 자격은 현역 기준 자연계 석사 이상의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연간 배정 인원은 총 2,500명인데 이 중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병역을 필요하는 이러한 인원이 1,000명이고요. 이 1,000명은 다시 과학기술원 400명, 자연계 대학원 600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면 과기 정통부 산하에 4개의 그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그다음에 대구 경북, 광주, 그다음에 울산과기원이 있고요. 이 4개 과기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자연계 대학원은 교육부 산하에 110여 개의 그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정 연구소 안에 과학기술원 400명, 그리고 자연계 대학원에 다시 수도권 70%, 비수도권 30%로 나눠서 420명, 180명이 각각 배정이 돼 있고요. 요 파란 색깔이 있는 거는 박사 학위를 하는 과정을 하는 복무 인원이고, 그 나머지 연구소, 정부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그 자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1,500명이 근무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973년도에 이러한 병역 의무 대체 특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과학기술원이 그 학부가 없이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설립이 되면서 어떤 보호 육성을 하고 또 이러한 병역의 대체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같고요. 91년에 돼서 이런 교육부 산하의 자연계 대학원도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특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 복무기관이 5년에서 3년으로 이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잘 유지가 돼 있고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2016년 5월에 돼서 아마 이제 국방부에서 2020년이 되면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게 되고, 또 따라서 병역 자원이 굉장히 줄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체 복무제도, 또 전문연구원 포함한 대체 복무제도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러한 이제 안을 검토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아주 많은 그러한 공론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2년 넘게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도입돼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가, 공론화 과정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요. 또 고용 유발 효과도 굉장히 많고, 또 1인당의 어떤 퍼포먼스도 굉장히 높은 이제 이러한 수치를 보고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 합동 그 부처 보고서에서 실제 우리 석박사 인력의 그 산업에 요구하는 수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 즉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정보통신 이런 분야가 굉장히 필요한데, 막상 대학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배출이 많다라는, 그래서 인력 그 수급에 미스매치가 있다라는 이제 최근에 정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저희 전문연구요원의 현재 복무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분야가 훨씬 많아서 이런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이러한 산업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누구나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핵심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석사급도 중요하지만 박사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마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연구위원 제도가 과연 박사 양성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겠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이 전문연구위원 제도를에서 가장 그 대체복무 인원수가 많은 수도권의 서울대학교, 그리고 비수도권의 포항공대, 그리고 과학기술원의 카이스트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2017년 말 2018년 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에는 1,565명이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설문 결과를 저희가 좀 물었는데,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과연 전문연구위원 제도가 박사과정 진학하는데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물었더니 80%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한 40~50%는 매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전문연구위원 제도가 이공계 유입이라든지 또는 이공계 연구직 유입에 과연 역할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80% 이상이 매우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전문연구위원 제도가 박사과정 진학 양성과 또 이공계 연구직 유입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공계 박사 인력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의 조사인데요. 국가 인구 대비 연구원이라는 직종을 갖고 있는 비중이 OECD 6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선진국 수준인데 이 연구원 대비 이공계 박사 비율은 OECD 32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조사 때 34개의 OECD 국가가 대상이었는데 거의 꼴찌권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공계 그 박사 비율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선진국 대비. 그리고 이거는 2013년에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2022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 수급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학위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이 공급이 충분하거나 굉장히 원활하거나 또는 과잉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석사가 되면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거의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유지가 되고, 박사가 되면 특히 공학 박사는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10년간 12,000명 이상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산업 패러다임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박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12,000명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부족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그 국가별 두뇌 유출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2017년 조사인데, 그러니까 고급 인력, 뭐 석박사를 포함한 고급 인력이 얼만큼 해외에 유출되느냐 하는 지수인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황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2017년의 조사를 보면 중국은 41위로 해외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54위로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훨씬 더 그 두뇌가 해외에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조사하는 리포트인데,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다 물어봅니다. 미국에 남을 거냐 돌아갈 거냐. 그런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60% 정도가 미국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2017년에 한 70% 가까이 68.5%가 미국에 체류하겠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고급 두뇌가 얼만큼 지금 유출이 됐는지 아마 그 감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박사의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그 1,565명 세계 대학의 학생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이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의 박사과정 대비 전문연구요원 학생 수가 비율이 얼마큼 되냐 좀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박사 과정 학생 대비 38%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 35%는 여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36%가 박사 그 정원 인원 대비 36%가 전문연구요원으로 실제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박사 학위를 하고 있고요, 전문연구요원으로.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전문연 제도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그래프처럼 49%가 해외 대학원으로 가겠다. 그리고 14%만 국내 대학원에 남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국내 대학원에 14%만 남는데 거기에 박사과정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국내 이공계 인력 양성, 박사 인력
양성이 아주 시급하고 또 역으로 이런 전문연구위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좋은 제도인데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학생들 사이에는 조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발표를 할 때 이 학생들의 불만을 얘기하면 너무 또 지엽적으로 보이고 또 혹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다툼처럼 보일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래도 좀 현재 이런 좋은 제도가 현황이 어떻고 선발이 어떻게 되고 또 뭐 필요하면 개선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해서 조금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과학기술원은 4개 대상이 4개 이제 그 기관이고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쥐스트, 디지스트. 그런데 무시험으로 선발을 합니다. 무시험으로 선발을 하고요. 자연계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 그 113개 대학원이 대상인데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봅니다. 요거는 이제 자격 시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험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사과정 오면서 한국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그리고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많게는 뭐 한 달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이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대학원 학생들은 대학원 학점하고 탭스라는 영어 성적이 있습니다. 탭스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데요. 이제 서울대 언어대학원에서 만든 그런 이제 영어 시험인데 이 탭스가 굉장히 이제 이 당락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험으로 선발을 하는데 박사과정이 되면 일단 자격이 주어지고요. 전문연구원 대상 자격이 주어지고 2년 수료하면 이제 편입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거의 100% 학생들이 편입이 됐습니다. 무시험으로. 자연계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을 2년 수료하는 동안에 붙으면 좋은데 이제 떨어지면 수료를 유예하고 한 학기를 더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면서 탭스 영어 공부를 또 합니다. 그리고 붙으면 좋은데 또 떨어지면 또 수료를 안 하고 한 학기를 더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3년 이상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 탭스 준비를 하는데 이 전문연구원 선발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붙으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어도 박사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진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지금 들려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탭스가 도대체 얼마나 어렵냐. 저도 뭐 처음에 실감을 못했는데 탭스 850점이라는 것은 토익으로 환산하면 950점입니다. 그러면 상위 9% 이내예요. 저보고 지금 이거 850점 맞으라 그러면 절대 못 맞을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비수도권도 700점이면 토익으로 환산하면 855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이것도 감이 없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의 입학 자격 요건이 탭스 801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공계 자연계 그 학생들의 전문연구위원 시험은 853까지 물론 평균입니다만은 853까지 올라가 있고요. 또 주요 대학 고려대, 서강대, 그다음에 강원대, 그 경북대의 그 영어영문학과의 졸업 연재 조건이 탭스가 700점이 넘지 않습니다. 600점에서 700점 사이인데요. 최고가 700점인데 지금 비수도권 학생들도 705점을 맞아야지 뭐 어쨌든 안정권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점수인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수도권 비수도권의 자연계 대학원의 전문연구위원 경쟁률을 보시면 2015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올라가다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떨어지면 시험 성적도 떨어져야 되는데 시험 성적은 탭스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학생들은 여기에 비전이 없다. 나는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만두겠다 해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예. 경쟁률이 낮아서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더 이상 나는 전문용어 시험 안 되니까 박사과정 안 가겠다. 학생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도 막 올라가다가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기조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점점점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안 가고 박사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지금 어느 정부 보고서에 보면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대학원의 충원율이 76%라는 이제 그런 보고가 있고요. 정부 보고가 있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이미 서울대학교는 2015년이 되면서 1대1이 무너져서 지금은 0.87대 1까지 떨어졌고요. 포항공대도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런 그 자연계 대학원의 붕괴가 시작됐다. 또 혹자는 1991년에 이 자연계 대학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연구원을 받았는데 그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도를 줬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운영을 잘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경쟁률이 높고 뭐 이런 지금 이제 약간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문연구원 관련해서는 하나의 병력법 테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왜 두 개의 다른 선발이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우리도 이런 선발의 형평성과 그다음에 실제 좀 예측 가능해야 되겠다. 선발이 될지 안 될지 그 시험 봐서 떨어지는 건 좋은데 지금 25%만 되고 75%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학기술원과 같은 똑같은 그런 동일한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해다오. 학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예. 그리고 그래서 그 학생들 간에 그런 이제 선발의 형평성 그리고 진로를 예측하는데 조금 안정해야지 자꾸 이공계로 유입이 되는데 이렇게 진로가 불투명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탭스에 발목 잡혀서 학위를 못하고 이러한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계 대학원은 계속 붕괴, 과학기술원은 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경쟁 구도가 지금까지 우리 이공계가 이 경쟁 구도가 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 구도가 깨지게 되면 절대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단기적인 지금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박사과정 전문연구 요원은 현재 복무 비율이 3.7%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씩 3년 정도 근무하니까 3천 몇백 명이 되고 전체 대체 복무 인원의 3.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병역 자원 감소를 해결하는데 이걸 없앤다고 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대체 복무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박사과정 1000명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병역 자원 감소 측면에서 보여지지 말고 이런 우리 국가의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그래서 국가 경제 성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는데 오히려 저희 앞에서 봤지만 두뇌도 유출되고 뭐 부족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박사과정의 수는 오히려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시점이다. 뭐 제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늘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대학과 학생이 정부에 이렇게 해달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대학과 학생들도 이런 복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스스로.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반드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근무지 이탈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출결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또 똑똑하니까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뭐 원격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 편입 취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카이스트에서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이스트는 출결을 QR 코드로 하는데 아마 이제 QR 코드 딴 친구한테 줘서 대출한 거죠. 출석을 대출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서울대는 한 명도 적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15년에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냐면 온라인 안 되겠다 하킹하니까 그래서 지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면 다 지문 또 카피해서 안 되겠다. 도저히 못하는 이 손등의 혈관이 가장 카피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시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카이스트라든지 다른 대학도 같이 채용을 하시고 이렇게 서로 대학도 이런 정부의 좋은 제도에 화답해서 더 열심히 또 관리하고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